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색채 1시간의 정훈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시간 3교시에 원셀 색채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어서 다양한 색채계에 대한 이해를 주로 하고자 하는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스왈트 색채계와 NCS 색채계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에 앞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잠깐 리뷰를 해보도록 할까요?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 큰 제목이 생각나시나요? 색채 지각설과 색채 표준의 원리 및 개념, 이것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색채 지각설에는 3원색설, 영 헬르몰츠가 주장한 설이 되겠죠. RGB의 3원색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컬러를 인식을 한다. 반대색설이 있었죠. 헤링의 반대색설. 사람은 감각을 제약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한 가지는 흑백, 다른 한 가지는 정록색, 한 가지는 화천색. 이황과 동화 과정을 거쳐서 서로 반대되는 색깔을 인지를 한다. 이렇게 이론을 내세웠었죠. 그리고 삼원색설과 반대색설이 서로 혼합이 된 단계설이 있었고요. 그리고 혼색에 대해서 배워봤었죠. 가산혼색과 중간혼색, 감산혼색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도 계속 이어지는 색채계의 바탕이 되는 색채 표준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색채 표준이란 무엇인지, 색채 표준을 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 국제성이라든가 과학성, 등보성, 규칙성, 실용성, 재현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요. 색채 표준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크게 색채 표준은 사람이 지각하는 체계로 정리한 현색계와 색을 믹스하는, 만들어내는 혼색계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색채계 학습으로서 먼셀 색채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먼셀 색채계는 색상, 명도, 채도의 삼속선을 기준으로 하고요. 표기는 생명체, 색상, 명도, 채도,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오스트발트 색채계의 이해, 그리고 NCS 색채계의 이해를 학습 목표로 하고 오스발트 색채계와 NCS 색채계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스트발트 색채계의 개요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헬름 오스트발트, 영국식 발음으로 한다 그러면 윌헬름 오스왈드죠. 오스왈드.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했던 그 암살범의 성과 똑같은데, 네, 독일식 발음으로 오스트발트 이렇게 발음하는 걸로 통일하도록 합시다. 독일의 화학자로서 대학에서 색채학을 강의를 했고요. 색채계를 개발을 함으로써 1909년에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의 색채이론과 색채체계의 조직에 몰두한 그런 화학자가 되겠죠. 오스트발트의 색채계는 논리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 의존해서 현실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색까지들도 가정해서 완벽한 색채계를 나타내려고 한 그런 시도를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스트발트 색채계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스트발트 색채계는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이상적인, 그러니까 모든 빛을 완전하게 흡수하는 아주 이상적인 블랙, 그리고 모든 빛을 완전하게 반사하는 이상적인 화이트, 그리고 특정 영역의 빛만 완전하게 반사하고 나머지 영역의 빛은 완전하게 흡수하는 이상적인 순색이죠. 이상적인 칼라색, 블랙과 화이트와 순색, 이 세 색의 혼합에 의해서 무채색을 체계화한 것이 오스트발트 색채계의 개념이고요.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오스트발트가 색의 체계를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공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블랙과 화이트와 이 순색을 합치면 100%가 된다 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이 의미가 뭘까요? 블랙이 33, 화이트가 33, 그리고 순색이 33이면 100%가 되겠죠. 예,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쉽게 하려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공식 중에서 블랙이 100이다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0이 되겠죠? 이것은 바로 100%인 블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완벽한 블랙이 되겠죠. 반대로 블랙은 제로이고 백색이 100이다. 그리고 순색이 아무것도 섞여있지 않다. 순색도 전혀 없고 블랙도 전혀 없고 화이트만 전부 다 있다. 그럼 이게 역시 마찬가지 100%가 되겠죠. 이 100%인 카드는 완전히 하얀 화이트가 되겠죠. 이상적인 화이트색.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블랙도 없고 화이트도 없고 이 특정 색상만 100%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벽한 순색이 되겠죠. 이런 가정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색이건 간에 블랙이었으면 순색과 화이트의 색이 조합을 이루어서 완벽한 한 가지의 색이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흰색이 제로일 경우에는 이 순색과 블랙이 합쳐져서 100%의 색, 표상이 되는, 나타나는 그런 색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오스트발트 색 체계를 살펴보면 화이트가 일정하게 들어가는 그런 계열의 컬러들이 있고요. 블랙이 일정하게 포함이 되는 그런 컬러들이 있습니다. 옆에 그림에 제가 등흑 계열과 등백 계열이라고 표시해 놨는데요. 먼저 등흑 계열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등흑 계열. 등흑 계열이란 말은 흑색이 똑같다, 대등하다, 균등하다, 흑색이 똑같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들을 살펴보면 이쪽은 순색이 100%, 이쪽은 흰색이 100%죠. 그래서 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백색이 조금씩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순색 100% 되죠. 그리고 이 공식대로 한다 그러면 이쪽 열에서는 블랙이 다 0입니다. 색상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백인 화이트에서 백인 순색으로 가기 때문에 블랙은 전혀 뛰어들지 못하죠. 그래서 블랙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블랙은 다 똑같이 제로가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옆에 부분도 약간의 블랙이 껴있는 거죠. 그 블랙이 조금 더 많이 껴있고, 더 많이 껴있고, 더 많이 껴있고, 블랙이 아주 많이 껴있고, 거의 블랙에 가까워지고, 블랙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순색의 화이트에서 순색 방향으로 내려가는 이 열은 등흑색 계열. 흑색이 똑같은 비율로 들어가 있다. 이 열상에서는 똑같은 비율로 흑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등흑 계열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 블랙에서 순색으로 넘어가는 요 사선의 경우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순색이 100%고 이쪽은 블랙이 100%죠. 그래서 이 블랙인 100%에서 순색인 100%로 가다 보면 뭐 중간에 블랙이 50이고 순색이 50 정도 섞이는 그런 구간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디에도 백색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백색이 제로죠. 백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백색이 똑같이 없는 그 등백 계열이 되겠죠. 위에는 흰색이 약간 섞입니다. 그렇죠? 그 위에는 흰색이 약간 섞이고 더 많이 섞이고 더 많이 섞이고 더 많이 섞이고 더 많이 섞이고 위에는 아예 흰색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블랙에서 순색 쪽으로 가는 이 사선 방향은 등 백색 계열이 되겠습니다. 백색 비율이 똑같다 해서 이해를 하셨는지요?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등백색, 등흑색 계열, 거기다가 순색 개념. 그래서 흑색과 백색과 순색이 100%가 되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세 개의 조합을 체계화시켰고요. 이러한 세 개의 조합은 기준이 되는 색상들이 있겠죠. 이런 기준이 되는 색상들을 색상화를 통해서 나열을 했는데, 이 오스발트의 색상안의 기본색은 옐로우, 블루, 레드, 그린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색이죠? 어디서 봤을까요? 예, 헤링의 반드색설에 나오는 컬러 조합이죠. 여기에 이 옐로우, 블루, 그리고 레드와 그린, 요 사이사이에 한 가지 색들, 사이사이의 색깔들, 네 가지 색이 사이사이니까 또 네 가지 색이 되겠죠. 이렇게 8가지 색을 기본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색들을 다시 하나, 둘, 세 개 쪼개놨죠. 기본색들을 다시 하나, 둘, 셋 쪼개놨습니다. 4개의 기본색 사이사이에 또 4가지 색, 8가지 색이 되겠죠. 8가지 색의 사이사이를 또 3가지로 나눴다. 그러면 4 플러스 4 곱하기 3, 3, 8에 24, 24가지 색이 되겠죠. 그래서 8가지 기본색을 3개로 나눠서 전부 다 24가지 색을 기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옐로우 반대편에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쉽게 이제 블루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이름이 약간 틀립니다. 울트라 마린 블루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한번 레드 볼까요? 이 레드의 맞은편에 있는 그린, 네, 시그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색 그린.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연두색이라고 표현하는 이것은 립그린, 나뭇잎 그린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오스트발트 색상의 기본색은 옐로우, 오렌지, 레드, 퍼플, 울트라마린 블루, 터키석 색이죠. 시그린, 립그린, 이렇게 8가지 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8가지 색을 다시 각 색마다 3등분을 해서 24가지 색을 기본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발트의 색체계는 흑색, 백색, 그리고 순색의 합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졌다고 했고, 또 색상화는 헤링의 반드색설이 주가 되는 그 4가지 색설과 사이사이에 있는 4가지 색, 그리고 그 색들을 다시 3등분한 24가지 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오스트발트의 표색계는 어떻게 표시를 할까요? 어떤 색상인지 먼저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흰색 함량, 여기서 이제 등백색 쪽으로 표시가 되는, 이쪽 되겠죠? 이쪽으로 표시가 되는 알파벳, 이 알파벳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요 알파벳이 앞에가 있는 거죠. 앞에, 여기 앞에 있는 이 백색 쪽, 백색 함량을 나타내는 그런 알파벳, 그리고 그 다음에는 흑색 함량을 나타내는 등흑색 되겠죠. 등흑색 방향은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알파벳의 뒤쪽에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컬러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앞쪽에는 화이트에서 순색 쪽으로 가는 그런 컬러들이 다 앞쪽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컬러 순에 의해서 앞서 봤던 그런 컬러의 색상들, 색기호 혹은 그 24가지의 색의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색상안에 보면, 자, 쪽 1번 Y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번호가 쭉 붙어 있죠. 이 번호를 그대로 붙여 쓰거나, 아니면은 앞에 이 3등분한, Y를 3등분한 요 기호들, 3등분한 기호와 색상을 나타내는 알파벳을 같이 혼용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 거죠. 중간에 있는 R이고, 그리고 흰색은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흑색도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흰색에 가까운 붉은색이네요. 그렇죠? 27은 17번째 컬러가 되겠죠? 터키쉬, 두 번째 가장 그 터키 색색에 가까운 그런 컬러인데, 그 컬러가 되겠죠? LC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 컬러가 될까요? 네, 한 중채도 정도 되는 그런 컬러가 되겠네요. 이 정도 위치가 되겠네요. 중채도가 되는 여기에 있는 컬러가 거의 그 터키색에 가까운 컬러죠. 그러니까 대충 한 요 정도 컬러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스트발트 색책의 이 표색을
이해를 하셨는지요?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먼저 색상환의 컬러를 이 Y 1Y부터 시작되는 번호죠. 1번부터 쭉 돌아가서 24번까지 혹은 그 앞에 번호들을 따서 1Y, 2Y, 3Y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호와 함께 등 백색상의 알파벳, 그 다음에 등 흑색 선상의 알파벳. 앞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 재현이 불가능한 이론적 영역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이 외곽선까지 아주 이상적인 색이 되겠죠. 100%에 가까운 색깔들. 이런 색깔까지 확장을 해서 표기를 함으로써 재현이 불가능한 영역대까지도 아주 이상적인 컬러, 그 영역대까지도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살펴보시면 일단 백색 같은 경우에 앞에 기호가 되죠. 아까 앞서 보셨던 이 아래 PA다. 이런 오스트발트 색깔을 본 적 보셨죠? 이 경우에 백색량을 한번 볼까요? 백색량 A는 굉장히 많고 뒤에 알파벳이 넘어갈수록 굉장히 양이 작아지죠. 그래서 이 아래 ERPA의 이 P 같은 경우에는 백색이 거의 없는, 그렇죠? 백색이 거의 섞이지 않은 그런 상태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흑색량도 한번 볼까요? A 같은 경우에는 흑색이 조금은 섞여 있습니다. 거의 없죠. 하지만 뒤로 넘어갈수록 P에 가까워질수록 흑색의 양이 많아집니다. 여기서는 ERPA의 A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흑색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R이라고 하는 레드의 중간 가장 붉은색이죠. 이 순색에 가까운 ER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NCS 색채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NCS 색채계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에 있는 색채연구소에서 스웨덴 색채연구소에서 1979년에 이론을 정립을 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 NCS 색채계 같은 경우에는 그 색상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발트 이론에 있는 그런 색상을 그대로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나열하는 방법도 오스트발트의 내용들을 상당 부분 차용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헤링의 상온색 이론에 기초하여 색상을 노랑, 파랑, 초록, 빨강의 4가지 색상으로 구분했고 여기에 흰색과 검정색을 포함해서 총 6색을 인간이 구별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색으로 설정을 해서 이 6가지 색상을 바탕으로 색을 구성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스트발트하고 비슷한데요. 오스트발트가 검정색과 흰색, 순색의 조합대로 색상환을 나타냈다 하면 여기서는 약간 틀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NCS 같은 경우에는 블랙니스, 검은기죠. 암도죠. 암도. 어느 정도 검냐, 어느 정도 어둡냐와 함께 이거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명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채도는 어느 정도냐 이렇게 보시죠. 크로매틱 니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채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이 표상에서도 앞에 있는 요 블랙니스는 화이트에서 블랙으로 수치가 높아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화이트에서 블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회색기가 있느냐는 이 무채색 쪽에서 순색 쪽으로 방향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 NCS는 오스트발트 색채과는 다르게 명도와 채도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 부분 그 개념이라든가 색상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오스트발트의 체계를 많이 가져왔지만 그 표기라든가 분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블랙, 화이트, 순색의 개념이 아니라 명도와 채도 개념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런 차이점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스트발트 같은 경우에는 혼색계입니다. 순색과 흰색과 백색을 섞음으로 인해서 어떤 색을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체계인 반면에 NCS 표색계 같은 경우에는 명도와 채도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색깔을 섞어야 이 색이 나타나는지는 알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엇비슷한 유형의 색체계이지만 오스트발트 같은 경우에는 혼색계이고 NCS 같은 경우에는 현색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설명을 빠뜨릴 뻔했는데 앞서 설명했던 내용대로 NCS 표색계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4가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Y, 옐로우, 블루, 그리고 레드와 그린. 헤링의 반대 색깔이 나오는 그런 색상의 쌍들이죠. 이 색상들을 자, 이렇게 10개씩 나눴습니다. 이렇게 10개, 이렇게 10개, 이렇게 10개, 이렇게 10개. 그래서 모두 40개의 색이 되겠죠. 어떤 식으로 표시하는지 볼까요? 먼저 이 앞에 S는 NCS 표준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없어도 돼. 그럼 이거는 이제 NCS의 스탠다드한 색기호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거부터 이제 어떤 개념인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앞에 거는 말씀드린 대로 암도입니다. 암도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라고 되어 있죠. 밑에 암도이기 때문에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두워집니다. 먼셀 같은 경우에 명도였죠. 명도는 명도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밝아지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NCS에서는 암도입니다. 명도가 아니라 암도라서 이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두워지는 개념이 되겠고요. 뒤에 있는 C는 채도입니다. 50 정도 되면은 한 중간 정도 되겠죠. 중간 정도의 채도. Y 90R. 이건 옐로우인데 어떤 옐로우냐? 레드 쪽으로 가는 90. 90에 위치한 10개 중에 9개에 위치한 그러한 옐로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옐로우가 있죠? 옐로우에서 쭉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Y10, 2, 3, 4, 5, 6, 7, 8, 9까지 넘어가는 이 색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레드에서 숫자가 붙고 뒤에 넘어가는 이 B가 붙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에서 G로 넘어가는 것도 B20G, B20G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요. G에서 Y로 넘어가는 것도 역시 G20Y, G20Y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게 어떤 정도의 색이구나 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먼셀보다도 더 쉬운 개념처럼 느껴지죠. 먼셀 같은 경우에 또 5가지 색의 그 색상명을 또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앞에 있는 O가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뒤에 붙은 게 어떤 의미인지 중간에 그 다음 색이 어떤 색으로 넘어가는지 그런 개념이 좀 더 세분화돼서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반면에 NCS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4가지 색을 10단계로 나눠서 다음 색깔 넘어가는 그 정도 단계를 알면 이해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당히 직관적인 그런 기호 체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스트발트 색체계 그리고 NCS 색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스트발트 색체계, 색상, 그리고 백색과 흑색 개념 자체는 무채색인 흑색 그리고 백색, 순색 이렇게 조합을 이루어가지고 색의 체계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오스트발트 색체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NCS 색체계 같은 경우에는 개념 자체는 오스트발트 색체계에서 가져오긴 했지만 오스트발트와는 다르게 명도와 채도, 먼셀과 또 비슷한 개념이죠. 명도와 채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차이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교시에는 DIN 색체계와 PCCS, 일본에 있는 색체계죠. 일본 색채연구소에서 만든 색체계인데 이 PCCS 색체계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